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요즘 은시장 진짜 정신없죠.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5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막 내려 꽂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큰 폭으로 반등이 또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어제 가격이 오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 이거 지금이라도 타야 돼? 더 오를 것 같아. 아니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정리해야 돼? 정말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상승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은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은의 상승 재료들 혹시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급 부족, 그리고 산업 수요 폭발, 그리고 금 가격 상승,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이슈가 추가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공급이 더 꼬이고 있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부족해 이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은을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은 광산이 한 17년 정도 후에는 다 고갈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벌써 5년째 캐는 양보다 쓰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재고바닥이 앞으로는 시간 문제다 보니까 공급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 수요가 이미 폭발 단계를 넘어섰어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중국이 은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좋지 않아. 이러면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제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그리고 AI 서버, 전기차 이런 거 만들 때 은이 없으면 아예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산업용 수요만 전년 대비 50%나 폭등을 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도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은을 계속 사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도 그렇고 정말 난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각국 은행들이 달러나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사 모으는 흐름이 꺾였나요? 보시면 쭉쭉 늘어났잖아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 매입이고요. 외환 보유고가 금값 상승으로 지금 이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중앙은행들은 계속 금을 열심히 사 모을 계획이니까 금값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 금의 동생인 은도 안전자산으로서 가격이 따라가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중국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1.2조 달러에서 7천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크게 줄이면서 그 돈을 금과 은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같은 글로벌 돌발 변수도 있으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급등락은 재료 소멸이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세요. 그리고 살 사람은 더 사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앞서 말한 대로 재료가 더 강해졌다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5년 만에 최대 하락이 나오고 급등락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그 이유를 알면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은거래소가 증거금을 대폭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12월 26일에 시카고 상품거래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은 선물 증거금을 갑자기 올렸거든요. 은 선물 계약 하나당 증거금을 약 14% 정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은 펀드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어요. 게다가 중국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거래 기준을 강화하고 증거금을 17%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은 가격이 5년 만에 최대치로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은이 다시 10% 이상 반등을 하니까 12월 30일에 다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야, 우리 이번에 증거금 30%까지 더 올릴 거야 라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은이 또 9% 가까이 폭락해버렸어요.
이렇게 레버리지로 투자하던 사람들한테 지금 시장이 과열 상태니까 돈을 좀 더 넣으세요 라고 하니까 더 버티지 못하고 동시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지난해 은이 50번 넘게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벌써 뭐 100%, 150%막 이렇게 넘게 나니까 연말에는 수익을 확정해서 현금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연휴 기간에 매물이 쏟아지니까 하락폭이 좀 더 커졌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은 자체 특성 때문인데요. 은 시장 규모가 금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레버리지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는 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악마의 금속이라 불러요. 왜냐면 금이 1% 떨어질 때 은은 그 2배인 2%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재료는 아주 멀쩡한데 가격이 먼저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태고요. 지금은 딱 엘리어트 3파 후반부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지금까지 은 상승 재료가 아주 잘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은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은은 2020년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강한 3파의 끝자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원래 엘리어트 파동 3파는요, 가장 빠르고 가장 과열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만 봐도 딱 이 구간의 전형적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보통 엘리어트 파동 3파라고 하는 건 여기 1파의 상승 길이를 기준으로 피보나치 배수만큼 확장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수치들을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여기 1.618부터 4.618까지 적어놨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은 가격은 이미 여기 보시면 3.618, 84불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번 상승이 강한 3파라는 건 기술적으로는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다음 목표 구간인 여기 4.236에 있는 96달러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금 가격이 아직 엘리어트 파동 3파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과열의 확장 구간인 여기 최상단인 103달러 부근까지도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찍었던 83달러 부근은 이번 사이클의 최종 고점이기보다는 여기 최상단 부근이 남아있는데 최상단으로 가기 전에 한번 부딪히는 중간 저항 구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장이 광기라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는 아직 3파의 최상단 구간까지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이제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상승 속도 자체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과열 구간이라는 점이고요. 지금 가격대는 싸서 사는 구간이 아니라 파동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은 금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금이 한 배가 오르게 되면 은은 2배씩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락할 때는 급락이 자주 나와요. 한번 조정을 주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40% 이상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이 당시에 거의 70%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단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무작정 풀매수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은을 투자하실 때는 은 차트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금 차트도 같이 보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왜냐면 은이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형님격인 금의 흐름을 아주 강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금 차트를 너무 깊게 파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금 차트 분석은 제가 이번이 아닌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위치만 조금 간단히 볼게요. 지금 금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승 쐐기형이
최상단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식에서 보면 2022년 2차 전지 광풍 때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로봇 대장주인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을 보면요. 엘리어트 파동 3파 후반부에서 저렇게 상승 쐐기형이 자주 등장했던 구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형님인 금이 조정 없이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상단 구간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요. 은도 금을 따라서 전고점인 83달러를 재돌파를 하고요. 만약에 운이 좋다면 아까 말씀드린 96에서 103달러 구간까지 단기적으로는 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금이 여기서 조정을 주기 시작하면 은도 함께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은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50에서 60달러대까지 충분히 팍팍 떨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마지막 상승인 5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지금의 3파가 100달러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5파의 일반적인 목표 구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 구간은 약 105에서 120달러 정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진짜 극단적인 광기 국면이라고 한다면요. 이론적으로는 최대 150달러까지도 열릴 수는 있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마지막 파동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차트뿐만이 아니라 금은비도 같이 보면 좋은데요. 금 한 돈 가격으로 은을 몇 돈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금은비예요. 지금 금은비가 한 60대 1 정도거든요. 근데 역사적 평균은 50대 1이에요. 지금 이 말은 금값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아도 은은 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금값의 하락분보다 덜 빠지거나 아니면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더 높게 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현재 1월 8일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엄이 23% 정도나 붙어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면서 은을 아주 정신없이 사들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국내 실물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은 시장을 보면요.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고 그리고 실물이 아주 풍부해지고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에 은 뉴스가 도배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게 엘리어트 파동 3파 후반부에서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비중을 늘리기에는 정말로 위험한 위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은 소액 단타 구간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은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위험도 동시에 엄청나게 커진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을 사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합리적인지를 정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의 기본 원칙 자체는 지금 은 가격이 싸서 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구간이고요. 한 번에 몰빵을 하거나 나는 파동을 끝까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욕심은 좀 버리시고요. 대신에 금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하고 은은 분할 대응 그리고 비중 관리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은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현실적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은에 투자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물은 그리고 국내 ETF, 해외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 광산주가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지금 같은 과열 구간에서는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선택이 좀 더 중요하고요. 설명을 해보면 실물 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가장 편하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부가세 때문에 지금은 매수 비용이 가장 비싼 방법이고요. 여기 국내 ETF의 경우에는 매매하기는 편해요. 근데 선물 구조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롤 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물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아주 정확하게 따라가는데 환율이랑 세금은 아무래도 좀 감안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광산주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수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는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런데 얘는 아무래도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은 가격 말고도 기업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지금 나한테 제일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나한테 맞는 선택이 뭐야 요거니까요.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은을 얼마까지 본다 이거보다는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얼마까지 갈까 보다는 아무래도 비중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부류로 나눴어요. 초보, 중급, 공격.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이랑 은을 합쳐서 전체 자산의 10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비율은 한 7대3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요.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 비중을 자산에서 조금 더 늘리는데요. 금의 흐름을 먼저 보고 은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을 반반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 기준과 그리고 비중 축소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은은 절대로 올인하는 자산이 아니라 금 흐름에 맞춰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자산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 투자의 최종 핵심은요. 은을 보는 게 아니라 금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이 조정을 시작하면 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요. 금이 가격 그리고 기간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은 비중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월 1회 정도만이라도 금은 비중을 한번 점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지금 은은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가장 편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자, 신규 진입은 분할 그리고 소액으로 하는 게 좋고요. 핵심 변수는 금의 파동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은은 한 번에 올인하는 자산이 아니라 비중 조절을 하는 자산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은 분석을 한 것 같이 금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예정인데요. 지금 금 차트가 정확하게 어느 파동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이 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브레이커였습니다.